여러분들은 독재 국가하고 민주국가하고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더 셀까요? 민주국가가 더 셀까요? 독재가 더 셀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재 국가가 민주국가에게 진 것이 많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였고 비스마르크도 전체주의였는데 또 구소련도 전체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한테 밀려서 어, 패전도 했고 또 경제도 몰락하고 그랬어요. 역대 이래로 독재 국가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잘했고 대체로 독재 국가들은 경제가 몰락하거나 망하거나 뭐 빈곤을 면치 못해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정권 때는 전두환 때까지는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많이 민주화가 됐죠. 독재 국가이면서도 발전하는 나라가 중국 같은 데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은 진짜 독재 국가인가? 내 생각은 우리가 중국의 정치 체제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겉으로 볼 때는 독재 국가 같고 정부 주도 같고 실제로도 정부 주도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지도부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지도부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탄탄한 굉장히 경쟁적이고 탄탄한 어떤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서 당 서기까지 올라가고 당 총통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국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성장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어서 몰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 다양성이 없으면 곪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몸도 똑같아. 머리만 쓰면 다른 걸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쓰면 병나잖아요. 또 머리는 안 쓰고 내 손만 쓰면 역시 또 병이 나요. 머리도 쓰고 손도 쓰고 발도 쓰고 등도 쓰고 배도 쓰고 다 여러 골고루 써야지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국가도 한 사람이 독재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할까?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세종대왕처럼 민생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 독재국가 맞잖아 봉건주의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하면 국민들이 태평성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연산군 같은 폭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조 그 수양대군 같은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죠. 뭐 민주국가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 부정부패 없이 잘 가리라는 건 없지만 대체로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고 국민들의 재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 민주국가가 아닌가 그래요. 근데 민주국가의 필수 요소는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되긴 했어도 지금 이제 진보하고 보수랑 서로 갈등하는 거 보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 그래요.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또 우리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론 이제 뭐 표결 대표에서는 냉철해야 되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내 마음이 튼튼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딱 금을 구워놓고 금을 딱 넣으면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을 제시했는데 먹히질 않아. 먹히질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엉뚱한 의견일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내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냥 묵살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돼. 다음부터는 의견 제시하지 마라. 나 상처받았어. 나 여기서 팽당한 것 같아. 나 나갈 거야. 거기 안 갈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누군가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 내 의견을 공격하듯이 그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라고. 그럼 또 상처를 받아. 그러면 제가 날 미워하나? 그 다음 날부터 제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반대했잖아. 나를 미워하는 거 같잖아. 이런 되면 이제 개인의 마음은 이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상처받아서 이렇게 집에 숨어버리고 자기 동굴 속에 숨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고 또 활동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뭐 따라가는 이래 되면 그런 나 자신의 발전은 전혀 이룰 수가 없죠. 반대도 당연히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른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이제 사실 반대가 없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반대 의견이 내가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하면 스님 이 어려운 때 무슨 그걸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밴드에다 댓글을 쭉 달아.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겠죠? 그 스님이 기분 나빠할까봐 안 달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스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말고 일방적인 반대도 좋지만 다른 걸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주택을 사는 게 더 나아요. 그거보다는 뭐 하는 빚을 갚는 게 더 나아요. 그거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무조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건의를 하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걸 반대를 하면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땅을 이만큼 살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의견이 자유로워야지 그곳이 이렇게 더 성장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약관 봉사를 하고 있어. 근데 100명이 나를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떤 걸 하나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 뭐 바쁘다 보니까 하나를 뭐 묻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유독 그것만 본 사람이 있어. 그뭐 저 설거지를 너무 더 비위생적으로 한다더라. 뭐 침을 뱉는다더라. 뭐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화가 나겠죠. 나는 정말 열심히 쓸고 닦고 엄청 뭐 정말 설거지를 정말 쎄 빠지게 했는데 근데 누가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를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내가 정말 재정 운영을 정말 잘해. 내가 청소를 정말 잘해. 뭐든지 잘하고 있어. 술래도 잘 가고 있어. 방생도 잘 가고 있어. 근데 누군가는 선생님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 청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좀 하면 어때요? 선생님 이 배치가 지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도 다른 배치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면 이런 배치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재정 운영은 좋지 않아요. 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수지만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게 더 낫겠죠.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미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고마운 거죠.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독재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서 그런지 아니요라고 하면 미움받을까봐 뭐 스님한테 미움받을까봐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면 보살님들은 옛날에는 거사님들한테 맞았어요. 보살님들은 맞아가지고 한대 펑 맞아가지고 아니요 하지도 못하고 옛날 독재 조건 아니요라면 감옥 가서 이제 가지고 간첩이 됐죠. 이제 간첩이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다르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할 때,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용해 보인다는 것은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부패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갈등, 우리 절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디랑 어디, 누구랑 누구, 어느 단체랑 어느 단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갈등하면 좀 좋아지려고 갈등하는 것 같다. 어떤 수준에서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여야가 싸우는 듯이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거지만 조금 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절이라고 해서 의견이 다 통일돼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절에 다녀서 알지만 절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공적 활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절이잖아요. 비영리로 하니까 국가에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돈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그 자율활동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에서는 자율활동이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절 같으면 공간을 굉장히 좋은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공간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한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적 활동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적 활동들을 무한히 할 수 있는데 저는 무한히 하려고 그래. 근데 누군가는 반대를 해야죠, 그죠? 나는 악셀레이터만 밟고 가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누구는 지지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제시를 해주고, 또 누군가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요,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상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지 막 발전할 수 더딘 것 같아도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보면 빠른 거예요. 독재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모두 따라오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부정부패해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 도량에는 싸우세요. 여러분들 서로 의견 충돌하세요. 대신 의견 충돌은 있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의견 충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서로 그 논쟁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회예요. 남들을 볼 때는 뭐 엄청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은 굉장히 성장하는 곳이에요. 황룡사가 조용하다. 미래가 없어. 그곳엔 미래가 없어. 안 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포교사 우리 그 이병헌 거사님 포교사 회장 됐는데 그 후보가 단독 후보래. 단독 후보인데 거기도 투표를 한다네. 단독 후보에서도 찬성 반대 이렇게 있다래요. 별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반대표가 한 2표, 3표 이렇게 나왔대. 야, 그 단체 썩었다 완전히. 반대표가 여러 개 더 있을 수도 있지. 한 100명이 넘으면 한 7, 8명이나 한 10명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문제 있는 거다 이제. 근데 이제 생각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 앞전에 누군가는 2명, 3명이 반대표를 던졌었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나를 반대한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명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나를 반대할 수도 있고, 물론 20명이 넘어가면 문제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명 중에 2, 3%밖에 없다라는 것은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생각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충격을 덜 받고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떤 것이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개개인의 능력이 더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법당은 법당대로, 공양가는 공양가대로, 종무소는 종무소대로 그 자기들의 역량들이 더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입할 때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자꾸 개입을 해달라고 그래요. 결정을 해달라고.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